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연한 회인으로서 민족의 술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훈장낭도 다 같이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주간 주요 사항 보고를 민중홍 국본사무총장께서 여러분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집회입니다. 민중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집회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내부 조직을 그동안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그 국본의 조직을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현재 공석인 국본의 공동대표 두 분을 모시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 문제는 다음 집회에서 정식으로 추인을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김광진 그 대표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ROTC 애국동제 19기를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ROTC 그 사무총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본에 우리 정체성과 다르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이 공동대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그동안 저희 국본의 정체성과 다르게 그런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동대표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성재 대표입니다. 구성재 대표. 백두산 TV를 운영하고, 물론 이분은 구성재 대표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고향인 대구에서 기회가 되면은 여건만 허락하면은 이제 출마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단체 그 단체장으로서 나름대로 정치성이 저희와 같다 보니까 이 구성재 대표 또한 공동대표로 모시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인을 받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뭐 상임고문, 그 다음에 운영위원, 그리고 관련된 임원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저희들이 현충원에 저희들이 참배를 하고, 마찬가지로 무형용사탑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5.18 28명에 가서 또 우리 5.18의 영웅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묘역 앞에서 예기치 않게 국가반란 탄핵 세력 황교안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황교안과의 그 대화는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관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가 아주 개운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황교안의 행태, 검찰총장에 있었을 때, 아니 국무총리에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않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않았고, 또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의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국민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본인은 잘 몰랐다, 또 정부적인 판단이 있었다 라는 등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결자 해제하는 자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아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또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입장에서 바로 가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새해다 보니까 이 심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그러나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이 단호하게 국가 반란 탄핵세라고는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친 그 장본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 잘못을 구하고 대기종군하는 그러한 자세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매정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이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개운치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많이 혼내주세요. 차관님 행동하는 태극기. 저희들은 지난 1월 5일 날 목요일 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난주에 있었을 때 현장에서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하지 말아라, 여기서 행사를 하지 말아라고 우리한테 강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당신들이 뭔데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왜 참견인가? 여기 자리에서 수백 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신들의 상권만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월 5일 날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만약에 상인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또한 관련 법이나 집시법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장소를 이동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저희들이 장소를 이동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뭔가 저희들이 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줄 것 같아서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다음 주 12일 날 목요일 날 2시에 마찬가지로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전부 다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현재 67일, 68일, 69일, 오늘로서 69일째죠. 약 70일 됐네요. 그런데 현재 중간 수사 결과조차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고가 발생하면 근 일주일 이내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 내에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수사 결과 70일이 됐는데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숨길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17일까지
또 연기했습니다. 더구나 국힘당의 주호영은 이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 그 사건은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5.5평 그 좁은 공간에서 158명이 사망을 했고 그 200명이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사람이 들것에 나오고 하물며 이 얼굴과 뭔가 색이 변했다는 등 여러 가지 아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세월호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 이 사건은요 정확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촛불 집회와 맞물려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들의 목적은 남로당 간첩 세력들의 목적은 연방제 개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체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체제 전쟁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거의 완패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패되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언론을 다 저들이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국회도 다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 또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우파 정권이라고 한다면 민노총은 현재 여기서 폭동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죠? 그리고 촛불 집회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 방송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모든 것 다 지원하고 재래식 무기 또한 군축을 하겠다. 완전히 무장 해제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드컵 기간 중에 국방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삼불정책, 문재인의 삼불정책. 첫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 세 번째,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삼불정책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기간 중에 국방부가 발표한 게 문재인의 삼불정책을 개선한 거였습니다. 개선. 즉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김진표가 재헌절날 개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국힘당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여러 사람들이 내각 재개헌 개헌을 계속 공부를 뗐습니다. 조선일보조차도 계속 공부를 뗐습니다. 이제 이들은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맞장구 쳤습니다. 중대선거구로 가겠다. 여러분들 중대선거구는 지금 현재 저들이 가고자 하는 연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에 바로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얼마 전에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공동 이용하겠다라고 미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백악관에서는 NO!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가가 아니야. 더구나 인도 태평양 전력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반도체 치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한미 동맹입니다. 여러분들 이천에 SK 하이닉스 공장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썰렁합니다. SK 하이닉스 중국에 공장이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신중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이 상황. 더 나가서 이제 5.18 방주 내각제로 할 것이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4.3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미화시키고 추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판결 내용 보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민주당과 다 한패거리고 한통속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수한 바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박병석 국회의장인가요? 국회 부의장 주자에 서로 민주당과 국힘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검수한방에서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은 상임위를 딱 빠져나가고 민주당 단독으로 검수한방 처리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검수한박 관련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모두 짜고 치는 보수도 국민을 기만시키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현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4.15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정이고 그 다음에 살인 고무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고 인구가 현재 몇십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5.18 문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유가족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5.18 방주 민주화단체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한마디 했겠습니까? 다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전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 여기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존경하는 태국 국민 여러분 올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백내 만복이 깃들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중웅 국권사무총장님께서 주간 주요 상황 보고이 일어났던 일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고 한번 듣고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네, 자유순정부 여러분에게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면역학자이신 배용석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역학자 배용석입니다. 주민국 인구가 41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도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태원에서 159명 죽었다고 일같이 떠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해라, 윤석열 물러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상입니까? 정말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특히 방역에 관해서는 지난 정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하얀 신을 맞으려고 합니까? 이게 말개미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구호는 대한민국을 지키자입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고맙습니다. 네. 면역학자 배용석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2023년 첫 주말 집회입니다. 어떻게 새 설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자, 2023년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올해 23년에는 여기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뭐 정신 차리고 사는데 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눈 뜨고 코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더니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하는데 시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눈 뜨고 코베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올 연초부터 남한은 명확한 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남한이 명확한 적이라고 얘기하고 핵무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PR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PR. 지금 우리는 지금 혼돈 속에서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은 분명히 남한을 명확한 적으로 알고 핵무력을 준비하고 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한은 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PR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을 구분하는 기준 저희가 매일 말하고 있죠.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세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가 사기 불법 탄핵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피아를 구분하는 첫째는 사기 불법 탄핵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은 인정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자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하죠. 모래 위에 아무리 성을 잘 쌓아봐야 무너지고 맙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기준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PR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4.15 부정선거입니다. 저희가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런데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당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당, 그런 국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4.15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배를 걸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혁명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고무신 착용을 감염병 예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이 합리적 의심, 그 말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적입니다. 적. 흰 고무신, 아까 배용석 박사께서도 말씀했지만 아무 예방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 방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PR을 구분하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불법 탄핵, 4.15 부정선거, 흰 고무신 착용을 감염병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년 초부터 올 3월까지는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하겠답니다. 여야가 뭉쳐서 선거구 개편, 뒤이어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합니다. 올해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고맙습니다. 문제 한번 듣고 다음 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 집회에 힘을 북돋아주는 자유승정고입니다. 자유승정고에게 다시 한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힘을 북돋아 주셔갖고 저 무거운 북을 들고 행진도 하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곁에 항상 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약간 특이한 복장으로 우리 집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방독면 맨입니다. 방독면 맨 여기 계시죠? 아, 네네네. 오늘 방독면 맨을 모시고 우리 이분이 왜 우리 집회에 이렇게 나오시는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방독면 맨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분들 여러분, 새해를 많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한번 공부 한번 해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 진실을 몰라요. 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거의 완전히 다 적들에게 다 장악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소금 콩콩을 몰이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박수를 못 치면서 왜 손가락질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 절대 우리 편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육파라면은 이 우파라 정신의 확판을 이렇게 넣으려고 짓거리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육파라면은 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신을 바꾸겠다고 짓거리겠습니까? 이 세상 사건을 왜 미화시켜요? 이 여성 논란 사건을 미화시킵니까? 이걸 자유대한민국을 숨어줬다고 외칠 그런 대통령 맞습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이 받기 싫다는데도 계속 흰 고무신을 발휘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킬 의지가 있는 정권이 맞습니까? 이건 뻐꾸기입니다. 이건 뻐꾸기. 제발 윤석열을 찬양하고 두둔하는 우파 국민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문재인 시절 교입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건국강경정신, 전두환 대통령님의 건국정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유수호 정신을 중심으로 물집을 단결하여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에 안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분이 아주 그냥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러신데 오늘 방독면을 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주 그 정의롭고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방독면 맨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봉통일연구소의 고려대학교 남강규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가 바뀌고 처음 우리가 집회를 열고 내년 2023년 힘차게 출발하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뭐 해가 지났지만은 작년에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움으로 겨우 대통령 자리 하나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야, 대한민국이 한 5년 정도 생명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예, 그러나 저는 5년이 연장이 아니라 사실 2023년 올 한해 1년만을 유예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지지도 하고 저 촛불들이 탄핵이라고 광고를 하는 거 나서가서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여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결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결실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결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구속! 그렇죠! 이재명 구속이죠! 자, 이재명, 이게 완전히 그 누가 보더라도 그런 뭐 개딸 놈들 빼고 모든 국민으로라도 이재명은 반드시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턱 밑에 와가지고 뒤척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빨리 제가 봐가지고는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이재명이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 지금 집권당 국힘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저 당대표에 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나왔는데, 뭐 제가 봐가지고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지킬 만한 그런 대표가 없다라고 저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만에 하나 이상한 놈이 이준석과 비슷한 놈이 되게 되면은 저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집어넣어야지 윤석열 정부가 살고 임기 5년을 온전히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가 바꿔서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재명을 구속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잘하는 건 힘을 실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약간 우리가 하면서 짚어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하루에 꺼낸 화제어가 뭐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래 중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하기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정치의식, 민도가 높은 나라에서나 그러지, 대한민국과 같이 정치의식이 사르인 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동남아, 뭐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를 가지고 후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런 나라들보다 더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중대선거구를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들이 또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의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뭐 이재명을 가지고 족쳐가지고 또 여러가지 아주 말도 잘하고 또 법치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한동훈 법무장관, 물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해가지고 이재명, 문재인을 구속시켜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민청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거 사실 이민청 설립하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정책이지 이게 보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을 얘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 민주당 반대만 하는 놈들이, 한동훈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는데 왜 입을 닫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이민청 설치하게 되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이게 보수 정권의 문제가 이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놈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사실 좌파가 해야 될 정책을 우파가 해왔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가 망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찍겠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하는 그 나경원, 이 사람이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은 신용불량 대출을 가지고 탕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애 낳는 거하고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갚아야 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설픈 포퓰리즘이고 어설픈 좌파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국힘당 후보들 중에 그나마 뭐 나경원 의원이 좀 그래도 보수에 좀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막 얘기해. 인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태원 유가족들이 무슨 뭐 국가가 배상하라 기념관을 세워주자는 주장하고 애를 낳기 위해 가지고 대출 자금을 가지고 뭐 깎아주겠다 엎어주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힘을 모아줘야 되겠지만 잘못된 생각, 어설픈 포퓰리즘, 좌파적인 정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로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온 지 이제 7년째 되는 겁니다. 올해가 만 7년이 됩니다. 뭐든지 7년이 지나면은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단단한 세력으로서 힘을 모아서 혹시 또 웃지 모르는 위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런 위기 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개문형 우리 모두 올 한 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강규 박사님 아주 열띤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진 들어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짤막하게 말씀 듣고 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TV의 구성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치가 백두산 같아요. 5분입니다. 5분. 자, 안녕하세요.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행운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올해는 소망과 많습니다. 희망이 많습니다. 올해는 자, 거짓이 물러나가고
불법이 패배하고 악마가 소탕되고 정법이 이기고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을 빌어서 하나님께 하느님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가 반드시 진상이 규명이 되고 불법 탄핵이 반드시 진상이 규명이 되고 가짜 주사가 그 성분이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 가짜 맞지 않으셔도 되고 이 나라가 5년 동안 6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각종 공산주의 난동이 바로잡혀지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올해에는 그래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후유증이나 피해가 적게 일어나면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득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불법과 가짜로서 앞으로도 그걸 계속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덮고 중대선거제로 자기들의 권력을 다시 한번 이어가려고 한다면 큰 커다란 파란일 것이다. 반드시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에는 정의와 진실을 향해서 폭발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기득권 부패한 사람들한테. 자, 이 시기를 우리는 빨리 당기기 위해서 반드시 불법은 불법이다. 가짜는 가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외쳐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다. 불법 탄핵은 불법 탄핵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걸 오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023년 개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에서 커다란 변곡점, 커다란 한 획을 걸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의 커다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불법 탄핵, 가짜 주사 다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우리 자식들과 미래 세대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 건강하시고요. 불법은 불법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자신과 용기로 이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행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행진 간에 좌파들과 직접 싸우지 마시고 좌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는 주변에 계시는 경찰관분들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좌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진 간의 안전에 유의해서 행진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진은 이곳 대한문에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보신각 사거리, 을지로 사거리, 그 다음에 다시 대한문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행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어갖고 소개 못했는데. 아니요, 안 해도 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애국가 맘 할 때 시의회 앞에서 방송을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